그러면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박원순 시장 나와요?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본인이 자청하여 특별 출연을 요청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야 된다. 특징적인 팩트를 짚어주시려고 합니다. 아마 김총수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 인터뷰를 하는 게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왜요?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별 재미가 없거든요. 저하고 하면 그나마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혼자만 재밌어 하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 방청석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이분은 그래도 저하고 아주 오랜 세월 알아왔기 때문에 좀 편해해요. 그래요? 네. 네, 인내력은 많이 증가를 하셨을 거예요. 참을성은 제가 늘어나요, 이분을 만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상의 나래를 많이 던져주고 싶어서 제가 자원한 거예요. 자, 자료를 막 보내셨어, 이번에는. 네. 이건 왜 보내셨어요? 바탕을 확인하는 정치적 이미지. 이 내용은 저거잖아요. 박사님이 교수 시절에 냈다가 잘리게 된 배경이 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우리 여왕님을 혼군, 맹한 여왕이라는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잘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청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마음속에서 상당히 강하게 생겨요. 지금 대통령이 못 가진 점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그렇죠? 가진 점을 찾기도 하지만 지금 대통령한테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죄를 좀 해줘라는 마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이 이미지를 가진 인물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예요. 예. 마음이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무능하고 게으른 왕이고. 이거는 저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예, 이게 중요해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깊어지고 강해지면 질수록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걸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명장, 마치 이수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인물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석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맹한 여왕이고 얼굴 마담이고 관료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고 그 다음에 야전사령관이고 개혁지향이고 이거는 다 알겠는데 요 대립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VIP인데 왜 사이비 교주를 찾는 거죠? 우리 VIP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청와대든 또는 그분 주위에서 우리 회장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만의 VIP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제가 그분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멘트들을 끊임없이 날리죠. 근데 그거하고 상반된 그 이미지가 왜 사이비 교주죠? 사이비 교주라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세뇌시켜가지고 권력을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상징을 하거든요.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이비 교주라는 건? 그 사이비 교주가 내 편이 되면 부정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단어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설득력 있는 리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교주가 사이비지 그러면 미쳤냐? 우리 구세주분을 그렇게 너가 이야기할 수 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강한 충성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리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VIP가 이제 대충 임기가 끝나면 또 내가 갈아타는 말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찾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이비 교주를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여하간 그러니까 다음에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반대되는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자기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과 그 사람의 선거 전략까지 부각될 것이고, 이 중에 네 개가 중에 어느 하나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국민들이 내가 바라는 이미지다라고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대통령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파란색에 반대되는 사람은 한 명 있잖아요. 허경영. 그분은 진짜 사이비 교수.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저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미 제가 했어요. 반기문 총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실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러면 반기문 씨나 안철수 씨나 다 사이비 교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제 아마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래쪽 어딘가에 해당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특징을 찾아보려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관료 정치인의 반대되는 이미지를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지 않겠는가. 네. 그것이 이제 개혁지향적인 정치인의 이미지예요. 네. 그런데 이 관료 정치인의 특성들을 한번 봤어요. 의사소통에 있어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언론이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그렇죠. 뛰어난 능력은 없는 듯 해도 조금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나간다. 네. 사소한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대범하게 행동할 줄 안다. 예,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제3자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위기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 보인다. 이거는 이제 눈물.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계산이 잘못됐어. 네, 이제 이런 일이 보니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매우 절제한다. 제가 보기엔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막장으로 보시는군요. 예.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앞세운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그 반대가 이제 이게요. 전통 지배 세력, 언론이나 부유층, 보수 지식인 등을 바꿀 개혁가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박원순 시장한테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시죠? 네, 느낀다고 합시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보이셨어요? 언제? 메르스 때. 점점 연기가 늘시고 이제 모노드라마를 하세요. 저 이야기를 지금 드라마 수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예, 계속 받아들이세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님 얼마나 부드럽고 아니, 근데 점잖으신데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만날 때 얘기고 네. 본인이 일을 할 때 그렇죠. 네.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정말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아, 그래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부하 직원들한테 상당히 막말도 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사란 말이야? 아닌데 막말과 폭행을 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죽여야죠. 아, 네, 일을 많이 시키죠. 그렇죠. 진짜 많이 시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국가에 헌신한다. 근데 본인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워크홀릭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 시민들도 희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분이 헌신하는 게 국가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뭐라는 말이에요? 뭐 만약에 서울시장이면 서울 시민이겠죠 지금 현재. 예.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많은 청춘들과 공감하고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다. 청년 수당은 준다고 했으니까. 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예, 세계적인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사적인 작전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저는 저기에서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보여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위치에 때문에. 있지 않았고 어. 지금까지 집중해온 일도 저런 쪽의 그렇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어서. 시정을 했지 군사적인 행동 뭐 판단을 할 내릴 일이 없어. 오늘 아니요, 있어요. 싸다 한번 용산 물어볼게요. 기지를 이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이것도 고도의 군사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개발과 관련된 거잖아요. 개발 전략도 전략이잖아요. 역경의 정치 인생이나 가치를 보여주기보다 소소한 취미나 일상 에피소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분이 취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취미는
취미는 문서 보기예요. 문서 엄청 봐요. 문서 계속. 아,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밤이면 밤마다 보고서를 읽는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거는 안 읽고 이분은 진짜로 너무 많이 읽어요. 쓸데없이. 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나름대로 이 이미지를 뚜렷하게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의 추구 이미지라는 게 추구해야 하는 이미지. 해야 할 이미지인 그렇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는 아니고 예, 추구해야 하는 이미지인데 지금 저렇게 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건 질문하시는 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특징입니까? 네, 그래서 WPI 프로파일을 한번 딱 해봤더니, 보니까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당신이 추구해야 되는 저 개혁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를 이분은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웬만하게 현실에 맞춰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죠. 저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건 맞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박원순이 어떻든 간에 대중은 박원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리얼리스트의 셀프가 높은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는 마치 저 일 잘하고 있어요. 여왕님 저 계란도 맞았어요. 물병도 맞을 뻔했는데 괜찮아요. 저 꿋꿋하게 참았어요. 이분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지금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이고 있다는 전통 관료가 보여주는 특징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전통 고위 공직자 또는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본인 삶은 얼마나 찌질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뚜렷이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찔러봤다가 저것도 찔러봤다가 여기서 나설까 저기서 나설까 하는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대체 시장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이거든요. 자기 이미지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서울시장 일을 공무원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김청수 입장에서 박원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시민단체 수장이 네. 강해요. 그렇죠. 네. 그냥 옛날의 이미지 외에는 다른 이미지가 없죠. 그냥 시민단체 수장.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치 그거는- 리더로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이미지를 못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 때 저로이 찬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꼭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신경 못 썼다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부상하는 거를 철저히 막기도 해요. 근데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이 보여줬던 행동이나 태도는 전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정치 지도자로서 삼을만 하다. 네.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모습은 뚜렷이 보여줬어요. 조금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안이 나오면 어김없이 두드려 팹니다. 어김없이. 그럴 때 네.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국민들에게 뚜렷한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이분이 했으면 본인이 옳다고 믿고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고 또 온갖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제가 변명을 대신해 주자면 오면 저도 물론 그렇게 따지겠지만 갑자기 비기하셨네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적인 액션을 안 취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장으로만 행동하려고 그러지. 저는 그게 자리의 한계죠. 그렇죠. 그 네. 자리 왜냐하면 서울시정 이외의 것을 발언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사안이 갈릴 때 자기 입장을 내세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울시장으로만 국한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랫동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추구해야 되는 이미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 얘기 나오면 사드 얘기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안 하거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뭐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장으로서 얼마든지 서울 시민이 그걸 느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우스 시장의 답변을 보시고 다음 주에는 또 낱낱이 해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혹시 대신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대신 물어드릴게요. 예. 당신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꼭 당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단어 쓰지 말고 한 단어로. 예. 예. 아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한 단어로만 말해봐라. 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단어에서 정서적인 공감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과제가 뭔지를 아시고 거기서 이분이 또 장황하게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아직도 자기들 그분이 모른다 스스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가 황 박사의 분석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왔어요. 황 박사의 질문을 그대로 할게요. 당신은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는 시장.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고 싶다? 시장의 꿈이 아니고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 뭐그 얘기하고 시장으로서 자기 욕심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시민들이 원했던 것만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잖아요, 그건. 황 박사님이 남기고 가신 얘기가 이겁니다. 한 단어가 나오느냐 아니면 길게 설명이 되느냐. 길게 설명이 되면 아직 본인도 잘 모르는 거다라고. 그거 맞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황 박사님의 분석을 붙여서 듣기로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서울 시민을 향해서 꼭 하시고 싶은, 보통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역사의 대열에 앞장 서야죠. 여러분과 함께.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때는 항상 지금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딱 보니까 본인의 진정성에서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인 것 같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레임닭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레임닭. 제가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TV조선의 이 라이브 쇼에서 잘렸어요. 레임닭이라고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현 대통령이 꼭두각시 같은 이미지로 대중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대통령은 훨씬 더 주도적인 청년 실업이든 저출산이든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든지 또는 최소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문제나 우리가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쳐부수고 나갈 수 있는 영웅을 바라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이미지는 여러 번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이 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전통 지배 세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청춘들과 공감하고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네. 이게 지난주에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이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예, 다뤘어요. 그래서 혼군이고 맹하고 얼굴마담이고 관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그 반대인 전략가이자 야전사령관이자 개혁적인 정치를 바란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관료 정치인과 개혁 정치인 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그분을 나타내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원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현실에서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를 체크를 시켰더니 예. 놀랍게도 관료 정치인의 이미지와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렇죠. 어허. 그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이 박원순 시장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은가? 아니면 또 박원순 빠들이 몰려온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저간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어떤 질문을 듣냐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선 후보는 어때야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전략형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전사령관이에요. 전략형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온 거는 지금 대통령을 혼군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이 그만큼 반작용이군요.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전략형 장군의 거의 이 점수가 보면 63점 뭐 몇 점이에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을 거부하는 또는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거의 63%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겹쳐놓은 거네요. 그래서 그걸 겹쳤을 때 놀랍게도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적인 이미지가 거의 일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개혁 정치인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잠재적으로 당신이 좀 더 국민들에게 부각되고 또 대권을 노릴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려면 이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를 뚜렷이 하는 것이 현재 자기의 어느 정도 이미지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개혁 정치인은 관료 정치인하고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개혁성 정치인, 개혁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개혁정치는 기본적으로 전통 지배 세력을 바꿀 개혁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통 지배 세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 부유청, 보수 지식인인데 지금 본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통 지배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개혁 정치인이 돼요? 아직도 언론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 정치인이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본인이 결국에는 개혁이라고 쇼를 하는 순간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존재 자체만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하는데 그 주위 사람이라는 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여왕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때대로 필요하다면 여왕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그분이 너무 예의 발라야 되고 본인이 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해요.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요약이 잘 안 돼요, 요약. 그래서요. 그분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고위 관료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고위 관료는 본인 스스로는 서울시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쩌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은 그냥 국무총리를 시켜도 그걸 마찬가지일 거고 또 이 장관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연구 결과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지금 주고 있고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인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문제가 뭐 특별히 없어요.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뚜렷이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에서의 한계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개혁가 이미지와 그리고 고위 관료의 상반되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극복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안이 나오면 어김없이 두드려 팹니다. 어김없이. 그럴 때 네.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국민들에게 뚜렷한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이분이 했으면 본인이 옳다고 믿고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고 또 온갖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제가 변명을 대신해 주자면 오면 저도 물론 그렇게 따지겠지만 갑자기 비기하셨네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적인 액션을 안 취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장으로보다 행동하려고 그러지. 저는 그게 자리의 한계죠. 그렇죠. 그 네. 자리 왜냐하면 서울시정 이외의 것을 발언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사안이 갈릴 때 자기 입장을 내세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울시장으로만 국한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랫동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추구해야 되는 이미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 얘기 나오면 사드 얘기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안 하거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뭐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장으로서 얼마든지 서울 시민이 그걸 느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보시고 다음 주에는 또 낱낱이 해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혹시 대신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대신 물어드릴게요. 네. 당신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꼭 당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단어 쓰지 말고 한 단어로. 네.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한 단어로만 말해봐라. 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단어에서 정서적인 공감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과제가 뭔지를 아시고 거기서 이분이 또 장황하게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아직도 자기도 그분이 모른다 스스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그거가 황 박사의 분석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왔어요. 황 박사의 질문을 그대로 할게요. 당신은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는 시장.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고 싶다? 시장의 꿈이 아니고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 그 얘기하고 시장으로서 자기 욕심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시민들이 원했던 것만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잖아요, 그건. 그 황 박사님이 남기고 가신 얘기가 이겁니다. 한 단어가 나오느냐 아니면 길게 설명이 되느냐. 길게 설명이 되면 아직 본인도 잘 모르는 거다라고. 그거 맞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황 박사님의 분석을 붙여서 듣기로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서울 시민을 향해서 꼭 하시고 싶은 보통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역사의 대열에 앞장 서야죠, 여러분과 함께. 그죠?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때는 항상 지금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딱 보니까 본인의 진정성에서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인 것 같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레임닭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레임닭. 제가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TV조선의 이 라이브 쇼에서 잘렸어요. 레임닭이라고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현 대통령이 꼭두각시 같은 이미지로 대중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대통령은 훨씬 더 주도적인 청년 실업이든 저출산이든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든지 또는 최소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문제나 우리가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쳐부수고 나갈 수 있는 영웅을 바라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미지는 여러 번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이 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전통 지배 세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청춘들과 공감하고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이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예, 다뤘어요. 그래서 혼군이고 맹하고 얼굴마담이고 관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그 반대인 전략가이자 야전사령관이자 개혁적인 정치를 바란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관료 정치인과 개혁 정치인 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그분을 나타내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원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현실에서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를 체크를 시켰더니 네. 놀랍게도 관료 정치인의 이미지와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렇죠. 어허. 그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이 박원순 시장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은가? 아니면 또 박원순 빠들이 몰려온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저간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어떤 질문을 듣냐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선 후보는 어때야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전략형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전사령관이에요. 전략형 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온 거는 지금 대통령을 혼군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이 그만큼 반작용이군요.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전략형 장군의 거의 이 점수가 보면 63점 뭐 몇 점이에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을 거부하는 또는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거의 63%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겹쳐놓은 거네요. 그래서 그걸 겹쳤을 때 놀랍게도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적인 이미지가 거의 일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개혁 정치인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잠재적으로 당신이 좀 더 국민들에게 부각되고 또 대권을 노릴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려면 이 개혁 정치인의 이미지를 뚜렷이 하는 것이 현재 자기의 어느 정도 이미지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개혁 정치인은 관료 정치인하고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개혁성 그러면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박원순 시장 나와요?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본인이 자청하여 특별 출연을 요청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야 된다. 특징적인 팩트를 짚어주시려고 합니다. 아마 김총수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 인터뷰를 하는 게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왜요?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별 재미가 없거든요. 저하고 하면 그나마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혼자만 재밌어 하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 방청석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이분은 그래도 저하고 아주 오랜 세월 알아왔기 때문에 좀 편해해요. 그래요? 네. 예, 인내력은 많이 증가를 하셨을 거예요. 참을성은 제가 늘어나요, 이분을 만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상의 나래를 많이 던져주고 싶어서 제가 자원한 거예요. 자, 사실. 자료를 막 보내셨어, 이번에는. 예. 이건 왜 보내셨어요? 바탕을 확인하는 정치적 이미지. 이 내용은 저거잖아요. 박사님이 교수 시절에 냈다가 잘리게 된 배경이 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우리 여왕님을 혼군, 맹한 여왕이라는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잘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청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마음속에서 상당히 강하게 생겨요. 지금 대통령이 못 가진 점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그렇죠? 가진 점을 찾기도 하지만 지금 대통령한테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죄를 좀 해줘라는 마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이 이미지를 가진 인물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예요. 예. 마음이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무능하고 게으른 왕이고. 이거는 저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예, 이게 중요해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깊어지고 강해지면 질수록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걸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명장, 마치 이수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인물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석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맹한 여왕이고 얼굴 마담이고 관료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고 그다음에 야전사령관이고 개혁지향이고 이거는 다 알겠는데 요 대립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VIP인데 왜 사이비 교주를 찾는 거죠? 우리 VIP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청와대든 또는 그분 주위에서 우리 회장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만의 VIP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제가 그분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멘트들을 끊임없이 날리죠. 근데 그거하고 상반된 그 이미지가 왜 사이비 교주죠? 사이비 교주라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세뇌시켜가지고 권력을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사이비 교주라는 건? 그 사이비 교주가 내 편이 되면 부정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단어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그래서 설득력 있는 리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교주가 사이비지 그러면 미쳤냐? 우리 구세주분을 그렇게 너가 이야기할 수 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강한 충성 준다고 했으니까. 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예, 세계적인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사적인 작전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저는 저기에서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보여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위치에 때문에. 있지 않았고 어. 지금까지 집중해온 일도 저런 쪽의 그렇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어서. 시정을 했지 군사적인 행동 뭐 판단을 할 내릴 일이 없어. 오늘 아니요, 있어요. 싸다 용산 물어볼게요. 기지를 이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이것도 고도의 군사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개발과 관련된 거잖아요. 개발 전략도 전략이잖아요. 역경의 정치 인생이나 가치를 보여주기보다 소소한 취미나 일상 에피소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분이 취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취미는 문서 보기예요. 문서 엄청 봐요. 문서 계속. 아,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밤이면 밤마다 보고서를 읽는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거는 안 읽고 이분은 진짜로 너무 많이 읽어요. 쓸데없이. 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나름대로 이 이미지를 뚜렷하게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의 추구 이미지라는 게 추구해야 하는 이미지. 해야 할 이미지인 그렇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는 아니고 예, 추구해야 하는 이미지인데 지금 저렇게 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건 질문하시는 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특징입니까? 네, 그래서 WPI 프로파일을 한번 딱 해봤더니 보니까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당신이 추구해야 되는 저 개혁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를 이분은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웬만하게 현실에 맞춰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죠. 저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건 맞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박원순이 어떻든 간에 대중은 박원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리얼리스트의 셀프가 높은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는 마치 저 일 잘하고 있어요. 여왕님 저 계란도 맞았어요. 물병도 맞을 뻔했는데 괜찮아요. 저 꿋꿋하게 참았어요. 이분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지금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전통 관료가 보여주는 특징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전통 고위 공직자 또는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본인 삶은 얼마나 찌질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뚜렷이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찔러봤다가 저것도 찔러봤다가 여기서 나설까 저기서 나설까 하는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대체 시장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이거든요. 자기 이미지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서울시장 일을 공무원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김총수 입장에서 박원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시민단체 수장이 네. 강해요. 그렇죠. 네. 그냥 옛날의 이미지 외에는 다른 이미지가 없죠. 그냥 시민단체 수장.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치 그거는- 리더로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이미지를 못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 때 저로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꼭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신경 못 썼다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부상하는 거를 철저히 막기도 해요. 근데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이 보여줬던 행동이나 태도는 전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정치 지도자로서 삼을만 하다. 네.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모습은 뚜렷이 보여줬어요. 조금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신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리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VIP가 이제 대충 임기가 끝나면 또 내가 갈아타는 말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이비 교주를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여하간 그러니까 다음에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반대되는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자기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과 그 사람의 선거 전략까지 부각될 것이고, 이 중에 네 개가 중에 어느 하나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국민들이 내가 바라는 이미지다라고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대통령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파란색에 반대되는 사람은 한 명 있잖아요. 허경영. 그분은 진짜 사이비였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저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미 제가 했어요. 반기문 총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실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러면 반기문 씨나 안철수 씨나 다 사이비 교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제 아마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래쪽 어딘가에 해당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특징을 찾아보려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관료 정치인의 반대되는 이미지를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지 않겠는가. 네. 그것이 이제 개혁지향적인 정치인의 이미지예요. 네. 그런데 이 관료 정치인의 특성들을 한번 봤어요. 의사소통에 있어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언론이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그렇죠. 뛰어난 능력은 없는 듯 해도 조금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나간다. 네. 사소한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대범하게 행동할 줄 안다. 예,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제3자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위기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 보인다. 이거는 이제 눈물.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계산이 잘못됐어. 네, 이제 이런 일이 보는.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매우 절제한다. 제가 보기엔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막장으로 보시는군요. 예.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앞세운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 반대가 이제 이게요. 전통 지배 세력, 언론이나 부유층, 보수 지식인 등을 바꿀 개혁가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박원순 시장한테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시죠? 네, 느낀다고 합시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면모를 보인다. 보이셨어요? 언제? 메르스 때. 점점 연기가 느시고 이제 모노드라마를 하세요. 저 이야기를 지금 드라마 수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네, 계속 받아들이세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님 얼마나 부드럽고 아니, 근데 점잖으신데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만날 때 얘기고 네. 본인이 일을 할 때 그렇지. 네.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정말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아, 그래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부하 직원들한테 상당히 막말도 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그건 상사란 말이야? 아닌데 막말과 폭행을 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죽여야죠. 아, 일을 많이 시키죠. 그렇죠. 진짜 많이 시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국가에 헌신한다. 근데 본인이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워크홀릭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 시민들도 희생이라고 생각할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헌신하는 게 국가는 아니에요. 맞아요. 아, 네. 그럼 뭐라는 말이에요? 뭐 만약에 서울시장이면 서울 시민이겠죠 지금 현재. 예.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많은 청춘들과 공감하고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다. 청년 수당은 드리